이제 복소수를 끝내고 다음에 나갈 건데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수학 1의 단원을 보면 봐. 항상 세 단원 나갈 때 하는 거지. 세 단원까지 아니지만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의 큰 챕터가 다항식 맞지?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3단원이 경우의 수고 이 행렬이야. 행렬은 선우야. 너 이때까지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중학교 때 배웠던 뭐 이제 중학교 2학년 배우고 있는 거나 중3 때 배울 거랑 배우는 거랑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공통수학이 끝나고 뒤에 수원 수투 가도 행렬은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공통수학이 달랑 한 개 있는 별도의 챕터야. 요런 게 집합이라는 놈도 있긴 해. 행렬은 별도의 챕터가 돼. 안 넘겨가도 돼. 그리고 경우의 수는 너 중2 때 지금 배우고 있지. 너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 배우고 있지. 네. 경우의 수는 중2에 1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우고 경우의 수랑 확률을 배우는데 어차피 확률은 경우의 수를 전체분에 해당 경우의 수니까 2학기 2학년 2학기 목소리 해도 돼.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 시험 쳤잖아. 2학기 때 걸 배운 거죠. 어쨌든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우는데 2학년 2학기 때에서 배웠던 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가는 것 뿐이야. 하여튼 그럴 거고 다항식과 부등식을 배우는데 봐. 2차 방정식을 지금 배울 건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너 방금 이제 진도가 나가 여기 복소수가 있고 개념을 보자.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함수가 있다. 이 다음에 3차, 4차 이상의 고차 얘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연립 부등식.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뭐를 배웠냐면 다항식을 배우고 다항식과 함께 다항식을 묶여있는 거를 쭉 푸는 다항식을 배우는 거랑 묶는 거랑 인수분해랑 같이 배운단 말이야. 이 인수분해를 왜 배웠냐면 이거를 하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또 했어. 네.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하면서 2차 함수로 갔거든. 맞지? 네. 요약했단 말이야. 네.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풀이법 중에 가장 간편했던 게 뭐였다? 인수분해였어. 이렇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 되면 그는 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무조건 노가다가 너가 배웠던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으로 풀어진단 말이야. 근의 공식으로 풀어져. 근데 2차 방정식을 볼 때마다 근의 공식을 풀려고 하니까 실제 근의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원래는 풀이법이 3개지.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나머지 상수를 밖으로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x만큼 넘기면 풀어지거든. 그래서 원래 모든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지는데 이 완전 제곱식을 넘기는 과정이 귀찮으니까 넘기고 난 결과를 갖고 온 게 근의 공식이었단 말이야. 근의 공식을 외워서 풀지. 근의 공식을 뭐 2a분의 마이너스 b인가?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거를 넘기면 이거 되는 거고 이게 3가지 중에 한 거고 이렇게 풀 때 매번 시간이 걸리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다.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릴 때도 이거에서 근 구하기 전에 인수분해가 되면 x절편을 찍어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만이다가 되면서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고 이렇게 배웠던 거야. 맞지? 근데 왜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과정을 똑같이 가냐면 중학교 때는 실수부였고 이제는 허수까지 한단 말이야. 허수까지 할 거기 때문에 네가 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복소수를 배운 거야.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맞지? 그러면
복소수 단위에서의 2차 방정식도 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똑같이 풀면 돼. 다만 답이 항상 허근이 안 나왔던 것들이 허근이 나온다 뿐이거든. 그러면 이번에 나올 때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 이번에 나올 때 앞에 했던 인수분해 방식, 근해 공식 방식에서 똑같이 풀이법을 해놓고 값만 허근이면 문제의 난이도가 답만 허근이다 뿐이지 문제의 풀이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겠지. 재미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실수 범위가 허수,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되는 거 하나.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 이 확장된 거 외에 이 고등학교에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많이 안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아빠가 너랑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문제를 풀 때 엄청 했던 거다. 근각 계수야. 그렇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고 나오는 문제면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라는 건데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걸 볼 거고 이 문제가 엄청 나올 거야. 이거에 응용들이 이번 챕터에서는 이번 챕터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갈 건데 이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찍었지.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근 두 개 찍어놓고 2차식이 양수면 위로 볼록 음수면 아래로 볼록 했잖아. 이번에 허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실수가 두 개면 요래 만나고 복소수 범위지만 허수가 빵이 돼버리거나 판별식 D가 빵이 돼버리면 중근을 가지니까 요렇게 만나고 허수가 생겨버리면 이제 붕 뜰 거야. 이게 2차 함수의 내용이 나올 거야. 2차 방식 나간다 해놓고 실컷 했다. 요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2차 함수가 나올 2차 방식 배우고 나면 근을 찾을 거고 근 찾으면 그림을 그릴 건데 허근이면 요래 그려지는 거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차 4차가 되는 3차 4차의 고차는 안 나오나 여기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빠 안 봐서 모르겠다. 아빠도 아마 나올 거야. 3차가 되면 그러면 근이 여러 개가 되는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서 서론이 길었네. 벌써 한 10분은 지난 것 같은데 7분 35초. 2차 방정식 얘기를 가보자. 자, 2차 방정식 페이지 56쪽 덕단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내용이지.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이제 복소수 범위니까 실근을 가지면 실근이나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 한다.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할 건데 쉽게 근의 공식 맞나?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냐? 2차 방정식의 근을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인 부분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양수면 실근 2개, 0이면 중근, 이게 음수면 복소수 허근을 가진다. 복소수 범위에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놈을 불러서 판별식,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중근을 가지는지 내가 판단하겠다 해서 판별식 D라고 부르는 놈이 B제곱 마이너스 4AC야. ABC는 어떤 수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뒀을 때 개수가 ABC야. 네. 이게 지금 내용이고, 맞지? 그래, 풀 거고, 뭐 큰 얘기는 없어. 뭐 봤던 얘기들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아빠가 2차 방정식 풀이법은 다 똑같은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면, 자, 인수분해했다 치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나 베타나 치자. 두 근을 0으로 만들어주는 놈을 x의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놈을 알파 베타라 치면 요 놈은 요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맞아? 요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눌 거니까, 나눈 경이니까. 그럼 얘를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이 2차 방정식에서 상수에 있는 값은 얘 두 놈의 곱과 같고 1차식에 있는 놈의 합은 1차식의 개수는 이 두 놈의 합에서 음수지 얘랑 같다는 거거든. 이해하지? 그리고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있다라고 하면 양쪽에 a를 나눠줘 버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지. 맞아? 네.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라는 얘기야. 네. 맞지? 요 얘기만 알면 판별식 D가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음수일 때는 허근을 가집니다. 복소수를 가집니다. 라는 내용이랑 판별식 D로 가질 때는 판별식 D로 가질 때는 뭐 그렇게 보는 거랑 이 근과 계수라는 게밖에 없는 거고 우리 이거 기억나?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a, b, c가 무리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a, b, c가 이 놈의 x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맞지? 그러면 a, b, c가 무리수가 있으면 얘도 무리수가 될 수 있지만 얘가 무리수가 될 수 없이 a, b, c가 유리수만 있으면 이 값들이 다 유리수면 무리수가 나오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맞지? 네. 그래서 a, b, c가 유리수면 근에 만약에 한 근이 뭐 a 플러스 루트 b가 나오잖아? 야 a 중첩되니까 안 되겠다. 뭐 m 플러스 루트 n이 나오잖아? pq를 쓰지 통상적으로. m이랑 n은 정수만 쓰니까 자연수랑. 자 p 플러스 루트 q가 나오잖아? a, b, c가 애초에 유리수였기 때문에 무리수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고 얘밖에 없었고 루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얘는 어차피 켤레근이기 때문에 항상 뭐를 가진다? a, b, c가 유리수면 이 무리수인 범위는 a, b, c의 범위 유리수를 벗어난 무리수는 항상 켤레근 q를 가지지. 네. 그럼 반대가 아니지. 똑같은 방향으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가 실수라면 a, b, c가 실수라면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나오잖아. 네. a, b, c는 실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허수가 나올 수 없고 이 허수를 곱해갖고 상쇄해갖고 실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무슨 근이다? 켤레근 마이너스 QI가 생긴다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자 실수 ABC에 대해서 이런 2차식이 있는데 한 근이 주어지면서 한 근의 값이 복소수로 주어지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은 항상 뭐가 있다? 켤레근이다. 이거 넣으면 2차 방정식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네. 너무 이론만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자, 한 번만 보자. 유형 2번에 문제 398번 이거는 특이한 문제가 있어. 아빠가 꼽아봤어. 398번 문제 한번 보면 2차 방정식 k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k 플러스 1의 b는 0일 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 라고 하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이런 말이 있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값이 일정하다 라는 말은 이거 무슨 식?
K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항등식. 항등식일 때는 K가 무슨 수를 들어오도 상관이 없지. 그럼 이거 풀려고 하면 어쨌든 X는 1을 근으로 가지잖아. 그럼 X 자리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K 플러스 A 플러스 KB 플러스 B네? 는 0이지. 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야 되지. K로 묶으면 1 플러스 B A 플러스 B지. K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이게 0이면 이 값도 0, 이 값도 0이겠지. 그렇게 풀면 풀리는 문제야. 별 의미 없어. 1 플러스 B가 0이고 A 플러스 B가 0이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지. 이거는 고정수잖아. 네. 이게 고정수란 말이야. 근데 K는 변수거든. 네. 변수에 관계없이 이 0이 일정해. 그러면 K 변수에 붙어있는 이놈이 K가 어떻게 바뀌든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0을 만들거든. 이 0 만들면 B가 마이너스 1이겠지. 얘 마이너스 1이면 이거 0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이 묶여있는 것도 있다. 근데 이 항등식 묶여있는 결국 뭐냐면 이번 유형에서는, 두 번째 유형에서는 한근이 x는 1일 때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 맞지? x가 미지수에서 x를 구해야 되는데 x의 개수에 a, b, c 같은 놈이 붙어있고 a, b, k 미지수가 3개가 있어버려.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 지금 미지수가 4개잖아. x가 원래 미지수인데 오리지널 x의 개수에 a랑 b랑 k가 있거든. 근데 x의 한근이 주어졌지. 그러면 x의 한근 1을 넣어버리면 얘는 대입돼서 1이 상수가 돼버리니까 미지수 제외되는 거고. 근데 방정식은 한 개인데 얘가 3개잖아. 근데 뭐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는 별도의 개수가 되고 k가 없는 상수, k가 1차인 놈, k가 2차인 놈이 다 빵빵빵이 가면서 방정식이 여러 개 생기는 거지.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 1차의 방정식 하나, k 없는 상수의 방정식 하나, 미지수 2개. 요래 푸는 문제였다는 거야. 네. 나머지 문제는 네가 풀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론을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3번을 보면, 유형 3번을 보면 방정식에 절대값이 생기는데, 선우야, 절대값이 생기면 절대값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네가 풀어. 아까 풀이 안 해줄게. 402번에 보면 어떻게 풀리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절대값에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네. 그러면 만약에 x가 누구보다 커. 이 절대값이 항상 0이 되는 기준으로 봐야 돼. 음수가 되면 양수 바뀌니까.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변화가 없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는 0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밖에서 나와야 되거든.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는 0으로 해서 방정식을 두 가지로 해서 풀어야 돼. 그러면 x가 2면 이거 0이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 여기 0이 아니구나. 여기 2지. 상관이 없어. 여기 어차피 0이니까.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고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있잖아. 이거 2차식이지. 네. 맞지? 그러면 근이 2개가 나오겠지. 허근이 나오든 말든 실근이 나오든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 얘도 근이 2개가 나오겠지. 맥스. 근데 이 4개를 다 쓰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 뭐를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이렇게 풀 때 중복되는 게 있지만 애초에 조건이 뭐였어? 조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내면 x의 근 다 더해라고 하면 문제가 풀 수 있는데 조금 꼬아내면 선우야. 이 근을 풀었는데 이 2개의 근 중에 뭐보다 작은 놈이, 우리 전제는 어떤 경우였어? x가 2보다 클 때였지. 근데 근이 2보다 작은 놈이 나올 때가 있어. 함정이야. 그거 잘라내고 봐야 돼. 네.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고 해서 쭉 풀었는데 x가 2보다 큰 놈이 나올 수 있어. 지금 나오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3 나올. 아닌데. 이거 해볼까? 그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잖아.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야? 네. 그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3
얘는 2잖아. 아, 문제 없어.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제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이 조건을 못 지키는 그는 모순이기 때문에 그건 근에서 제줘야 되는 거야. 네. 뭐 그렇고 405번에 보면 x의 조건이 자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 제곱이랑 루트랑 상쇄되니까 이거 나중에 얘랑 얘랑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x 마이너스 1로 나올 건데 항상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맞지? 양수로 나온다는 말은 x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x의 기준이 어디서? 0에서 얘는 1에서잖아. 네.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 0보다 작은 경우, 그렇지.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우. 그렇지. 이렇게 세 개로 해갖고 풀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근을 푸는데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x의 값이 0보다 작지 않고 크면 버려야 돼. 둘 다 크다. 그러면 그거는 없는 거야. 이 경우에는. 사이에 놓고 풀었는데 x의 근이 이 사이 범위가 아니라 바깥쪽 범위가 넘어간 건 버리고 이 사이에 있는 것만 취득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풀면 되는 문제야. 3번은. 네. 4번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그냥 제주껏 문제 읽고 넣어서 풀면 돼. 몇 번까지 나가자고? 4번까지 나가자고? 잠시만요. 그래. 5번부터 7번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판별식이 어떻고 판별식을 했는데 양수면 실근, 허수면 음수면 허근 이건 거고 판별식이 0이면 뭐 중근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면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8번 문제 유형 8번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갈 거야. 네. 그거는 나중에 또 하자. 오늘은 4번까지만. 슬레이트.